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현대미술사 작가탐구 세 번째 시간으로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뭉크라는 작가를 왼쪽에 보이는 이 절규라는 그림을 통해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은 이 작가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뭉크가 왜 이렇게 절규라는 작품처럼 뭔가 괴상하고 기괴한 그림을 그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뭉크는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 겸 판화가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주의라고 끝나는 단어는 특정한 미술의 유행, 스타일을 뜻하는 미술사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표현주의는 어떤 유행을 주도한 미술사조인지 뭉크의 작품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뭉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경험하고 평생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뭉크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 체질이었고 평생 동안에 이제 관절염이라는 질병을 알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무릎, 손가락 마디, 손목 등 온몸이 쑤시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진짜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뭉크는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셋째, 뭉크는 어린 시절 일찍 어머니와 누나가 사망하면서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뭉크는 5남매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5살에 이미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였고 14살에 누나가 사망했어요. 이처럼 너무 이른 나이에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뭉크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또 슬펐고 마음과 정신이 매우 우울했으며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넷째, 인간의 죽음, 고독, 질투, 불안 등을 인물화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뭉크의 작품은 대부분 죽음, 고독, 불안과 같은 감정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화를 주로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모네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경을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 색감으로 그린 반면에 뭉크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인물의 모습을 어중충하고 어두운 색으로 표현한 거죠. 다섯째, 자신만의 예술 주제를 찾던 뭉크는 자신의 삶을 둘러싼 죽음, 가혹한 삶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그림에 쏟아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 고흐가 자신의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노랑, 파랑과 같은 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뭉크도 자신의 굉장히 고난한 삶 속에서 경험했던 불안한 심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뭉크의 그림들은 전반적으로 우울하거나 신경증, 불안의 느낌이 많이 나는 우중충한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 왜 그렇게 기괴하고 이상하게 그려졌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겠나요? 그럼 계속해서 뭉크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했는지 뭉크의 삶과 그림을 연결하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병든 아이라는 작품이에요.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누나에 대한 기억을 그림으로써 표현한 것인데요. 이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고 병든 아이가 이렇게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있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뭉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자신의 누나가 죽기 전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림으로써 표현한 거예요. 이 그림은 뭉크의 예술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뭉크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에서 예술의 주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처럼 자신의 감정, 기분, 느낌을 그림에 쏟아내듯이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뭉크의 작품은 표현주의라는 미술 사조 의 이름이 붙었고 다른 작품을 보면서 뭉크의 작품이 왜 표현주의 미술 사조를 뜻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는 가족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렸던 그림이고요. 뒤에 누워있는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이고 그 앞에 자신의 동생이 이렇게 귀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어린아이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고 두 귀를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뒤에 서 있는 어른들은 마치 아무 감정이 없는 듯이 이 아이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이 그림만 보더라도 뭉크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뭉크는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그림으로 계속해서 표현했는데요. 뱀파이어라는 작품도 그러한 맥락과 같습니다. 먼저 그림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자와 남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있는 듯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에서 사랑이 느껴지나요? 글쎄요, 선생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따뜻한 감정, 뭔가 설레는 사랑의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먼저 색상을 봤을 때 굉장히 우중충하고 어두운 색상을 활용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여인의 표정이 보이나요? 두 사람의 표정이 보이지가 않아요. 고개를 숙이고도 있지만, 글쎄요, 이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뭉크가 첫사랑과의 시련의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작품의 제목은 뱀파이어 흡혈귀인데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며 마치 여인이 남자를 껴안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의 목덜미를 이렇게 물고 있는 흡혈귀 같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뭉크는 왜 여자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마 뭉크는 이 여인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 그림으로써 표현할 때 좀 여인이 흡혈귀 같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마치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주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림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드라큘라나 흡혈귀를 표현할 때 그 대상을 남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뭉크는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없애고 자신이 느낀 주관적인 감정 그대로 표현했는데요. 흡혈귀를 여자로 표현하지 않고, 흡혈귀를 남자로 표현하지 않고 여자로 표현한 것은 자신이 첫사랑을 했을 때 그 여인에게서 느꼈던 시련의 아픔을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대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뭉크는 이후에 만났던 여자들과도 행복한 연애나 사랑을 하지 못했고, 세 번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질투와 좌절 또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느꼈다고 해요. 그의 삶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면서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불행한 삶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통과 절망을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 뭉크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심리가 굉장히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림을 보면 좀 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음침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그림을 보고 불안한 감정과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림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깔을 한번 볼게요. 색감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서 사용된 눈에 띄는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주황색은요, 맑고 경쾌한 느낌의 쨍한 예쁜 주황색이 아니라요, 주황색에 약간 갈색이나 황토색을 섞은 듯한 채도가 낮은 주황색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파란색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파란색은 마치 푸른 바다 같은 느낌의 맑은 파란색이 아니라 검정색 물감을 조금 탄 듯한 칙칙하고 어두운 파란색을 사용했거든요. 하늘과 이 바다를 표현한 색깔뿐만 아니라 다리를 표현한 이 갈색도 보면요, 맑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칙칙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둡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색깔이 굉장히 채도가 낮은 색상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림의 구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잘 보면요, 가운데 주인공이 서 있는 곳이 다리의 난간 위에요. 그런데 이 다리의 기울기를 보면 화면을 굉장히 어중간하게 잘라내고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그림 속의 구도는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된 구도인데요. 그림의 구도에서 이렇게 화면을 비스듬하게 가로질러 가는 구도는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읽었을 때, 첫째, 굉장히 어둡고 칙칙한 색깔을 사용한 것과, 둘째, 불안한 형태의 사선 구도를 어중간하게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한 심리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끔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았을 때 격렬한 색채, 그리고 소용돌이치는 붓터치와 극적인 원근법 등으로 일그러지는 인물의 내면을 잘 표현해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작품은 뭐냐면요. 여기 이 뭉크의 절규 속에서 표현된 뒷 배경은 노르웨이의 오슬로 지역인데요. 좁고 긴 길이 있고 이제 빙하가 녹은 구비구비진 지형을 오슬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오슬로 지역을 뭉크의 다른 작품 속에서도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 다른 재료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뭉크의 절규 원작은 유화라는 물감을 사용해서 그렸어요. 여러분, 유화라는 물감은요, 물감에 기름을 섞어서, 그러니까 기름으로 물감을 녹여서 그리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뭉크의 원작은 유화를 활용해서 그렸고, 그리고 다음 작품은요, 뭉크의 원작이 나오기 전에 이제 스케치를 했던 작품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작품을 만들기 전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꼭 해야 하고, 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렇게 절규라는 유명한 대작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색연필이나 연필로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하고 실력 있는 작가들도 그림을 한 번에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케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수정을 거듭하여서 원작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시로 우리 뒤쪽 다리 위에 서 있는 두 명의 사람들을 볼게요. 원작에는 이 두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그렸고, 그런데 이 원작을 그리기 전에는 뭉크가 스케치에선 두 사람을 그렸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난간 위에 기대어서 뭔가 좌절하고 있는 듯한, 생각에 잠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원작이 나오기까지 유명한 작가들도 스케치를 통해서 수많은 연습을 거듭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절규라는 작품을 목판화로 그린 작품이에요. 선생님이 이 작품을 보여줬을 때 아마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 작품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목판화라고 해서 이 나무 판지 위에 칼날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결을 이렇게 긁어내듯이 그림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 위에 여러 장의 종이를 찍어내어서 이와 같은 나뭇결이 살아있는 굉장히 섬세하고 간결한 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뭉크의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은 뭉크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혼자 집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선생님이 다양한 작가의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건데요. 특히 이 자화상을 감상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자화상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작가들은요, 자신을 주제로 하는 이 저화상을 그릴 때 자신의 성격과 성향, 그리고 자신의 삶 속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작품을 볼 때에 자화상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 작가의 그림 스타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작가를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뭉크의 자화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뒷 배경에 보면요. 괴종시계가 하나 놓여 있어요. 왼쪽 위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계인데 여기에는 시계바늘이 보이지가 않아요. 분침을 잃어버린 괴종시계인데요. 시계바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마 이 괴종시계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죽음을 곧 앞둔 뭉크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화상을 그렸기 때문에 분침을 잃어버린 괴종시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뒷배경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침대가 있습니다.
아마 곧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을 직감했던 뭉크는 이렇게 자신의 방을 굉장히 좀 낡고 초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에 우두커니 서 있는 뭉크의 모습을 보면요. 먼저 표정을 볼게요. 뭉크의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마 죽음 직전에 뭉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큰 병을 앓았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잃게 되면서 스스로 굉장히 불행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처럼 이처럼 뭉크의 일생은 굉장히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는데요. 이 힘든 나날의 연속과 이 일상 속에서 느꼈던 아픈 경험들을 그림으로써 표현해낸 뭉크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현대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남아있고 이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자, 그럼 다음엔 새로운 작가의 이야기를 또 들려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